제 뒤에 보이는 이곳이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대한제국 순종 황제 당시 처음 문을 연 제실박물관으로 출발해서 일제강점기 이황가 박물관, 조선총독부 박물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 33만여 종이 소장된 국내 최대 규모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박물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철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8세기 전후 통일신라 말기 불상 제작에 있어 일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나무와 돌, 청동 등을 거쳐 금속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철로 불상을 조성한 겁니다. 철불은 조성 과정에서 깨지거나 손상되기 쉬워서 고도의 철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철의 가치는 현재도 매우 크지만 당시 특히 무기 생산에 있어서 철의 필요성은 절대적이고 다른 대체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불상은 곧 새로운 시대의 힘을 상징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려 초 10세기에 제작된 하사창동 철불은 현대적 용광로가 없었던 당시에 무려 6.2톤의 쇳물을 중단 없이 부어 완성한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철불입니다. 철불은 우리나라에 제작된 것은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제작이 됩니다. 남은 실상사 철불이라든가 858년에 만든 장흥 보림사 철불이 있고 철원 도피한사 이런 철불들이 있는데요.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철불들이 이 고려 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고려 시대 때 철불이 만들어진 것은 여러 또 이유와 또 여러 양식적인 요소가 이제 전대인 통일 신라 시대 불상을 계승한 이런 양식도 있고 또 이제 고려 초가 되면 커다란 불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어떤 새로운 국가의 어떤 상징적인 요소로서 만들게 되는데 석조 불상으로서는 논산 관촉사 불상이 이제 보살상이 커다란 약 18m에 달하는 이런 상들이 만들어지고 또 철조 불상으로는 하사청동 이 철불과 같은 이런 거대한 불상들이 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철은 구하기가 금동보다는 훨씬 더 이제 쉬운 그런 재료고 또 만들면 굉장히 이제 그 다듬기가 힘든 그런 그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철이 갖는 어떤 상징성,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돼서 고려 철불 중에서도 많은 철불 중에서도 이 철불이야말로 통일 신라 시대의 어떤 정통 양식을 계승하면서 또 고려의 어떤 그 독자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려 불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철불은 아주 조각사적으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하사창동 철불은 크기만 큰 불상은 아닙니다. 당당한 가슴과 긴 눈매, 꼭 담은 작은 입, 그리고 우뚝 솟은 코, 결과부자한 다리 사이로 모아진 부채꼴 옷주름 등은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 양식을 계승했기에 불교 미술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철불은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철 생산지인 충주를 기점으로 철의 이동이 가능한 남한강 일대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조성됐습니다. 철불은 조성 자체가 쉽지 않고 보존 또한 어렵기에 현재 50여 구 정도만 전해집니다. 현재 한 50여 구 정도 철불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철불을 보면 신라의 경주에 없습니다. 고려 개경에 현재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지방 사찰에 분포가 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럼 지방에서 왜 철불을 만들었을까? 수도에서 아마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여겼던 불상은 금동불일 텐데 금동불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비용은 저렴하고 좀 그래도 좀 손쉽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철불 만드는 게. 그게 무엇일까? 그 대체제가 아마 철불이었을
겠죠. 그래서 그 지방에서 철불들을 이제 우후죽순처럼 만들었는데 아마 그 거대한 상은 석불을 제외하고는 아마 철불이 가능했기 때문이겠죠. 금동불은 이게 또 밀랍이라고 하는 특별한 재료가 아주 고가의 재료가 필요하고 철불은 그 재료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흙이라는 재료가 있으면 되는 그런 철불의 장점이 있는데 철불의 또 하나의 문제는 흙을 거푸집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 이음매가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그 이음매는 참 그냥 사포질로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덮었을 테고, 그래서 짐작컨대 중국의 예를 보면 아주 고운 흙으로 그 이음매를 좀 어떻게 좀 잘 가리고 그 다음에 삼배를 덮고 오칠을 해서 또 그 금을 발라서 아마 금동불과 같은 효과를 냈을 겁니다. 현재 28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이곳 하남시는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성산성도 하남시와 함께 숨쉬고 있는 문화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 하남시에서 발굴된 하사창동 철불은 불상 제작의 일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하남 지역에서 이전의 크기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철불이 이전 양식을 계승해 조성된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사창동 철불은 예전에는 광주 철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철불이 거의 3m에 앉은 키만 3m에 육박하는 정말 최고의 철불인데요. 이게 놀랐던 것은 당시에 고려 개경이 아니라 개경에서 한 70여 킬로 떨어진 이 하사창동이라는 데서 발견됐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창동 철불이 아시는 것처럼 석굴암의 형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시 경주에서 신라 수도인 경주에서 유행했던 그런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에 놀랐는데, 그것이 개경이 아니라 개경에서 70km 떨어진, 일단 당시에는 지방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느냐. 고려시대는 지방 통치제도의 정비와 중앙집권적 국가 기반이 확립되면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지방의 귀족이 국가의 핵심 세력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정치는 유교가, 종교와 문화는 불교가 맡으면서 화려한 귀족 문화를 꽃피웠고, 고려 불화와 고려 청자 등은 한류의 원조로도 손꼽힙니다. 고려시대 하남은 지방행정의 중심지인 광주목에 속했으며 이 중에서도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었기에 수도인 개경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물류이동의 거점으로서 지금의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었습니다. 일찍이 이러한 발달된 문물 속에 불교가 만개했고, 그 결정체가 바로 하사창동 철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철불이 이제 하사창동, 이것은 결국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개경까지 연결된 그런 수로와 육로의 어떤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남한강 일대에 충주 철불이라든가 원주 지역에서 철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철불들은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에 이 광주 지역,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이렇게 거대한 철불이 만들어진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고려 태조의 완건과 또 그의 호족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왕규와 어떤 관련성도 매우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황사의 폐사와 함께 잠들어 있던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 우리 곁에 나타난 건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철불의 가치를 따진다면 단언컨대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철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제 강점기에서도 꿋꿋이 연꽃의 향기를 뿜어내던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일제 강점기 당시 대정 5년도 고족사 보고에 따르면 서부면 하사창리 객산 서쪽 기슬, 논 가운데 낮은 토단이 있었는데 동서 약 24척 5천, 남부 약 26척 5천이다. 이 땅의 철불이 동서로 서로 나란히 있었으며 서쪽의 것이 크고 동쪽의 것이 작았는데 7, 8년 전에 이왕가 박물관에 옮겨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사창동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8m가 넘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6톤이 넘는 아주 육중하신 분인데, 1910년대에 그게 이제 이 하사창동에서 지금의 덕수궁까지 옮겨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 지금처럼 튼튼한 트럭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도로망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강을 건너가지고 거기까지 갔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에는 이 하사창동 부처님이 나온 그 일대가 덕풍천이라는 개천이 있습니다. 이 덕풍천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 운하 역할을 했던 데입니다. 결국은 부처님을 그 뗏목에 태워서 이 덕풍천을 통해서 한강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포나루까지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육로를 통해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6톤이 넘는 분을 이 뗏목에 태워가지고 작은 개천을 내려가가지고 한강까지 건넌다는 거는 지금 요즘 생각에서 참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일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제는 현재로서도 이동이 쉽지 않은 6톤의 거부를 어떻게 서울로 옮겼을까요? 전해지는 기록은 없지만은 현재로서 유추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남의 발전을 이끈 한강을 통한 백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교 관련된 여러의 문화재들이 일제 강점기 시기에 뭐랄까 징발돼서 왜 징발됐냐면 1915년도에 조선물산 공진회라고 하는 거를 경복궁에서 했거든요. 그때 할 때 전국에는 석조물, 그 뭐 공예품 뭐 이런 것들을 다 전시한다고 그래서 각 사찰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전시해 놓고 일부는 일본으로 이제 팔고, 예를 들면 이천에는 고려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오쿠라 호텔에 팔고,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철불은 당시에 손상된 불상의 코와 귀, 양손, 팔 등의 일부를 급히 보수했고 1960년대 이후 재보수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세간에 다시 낳툰 하사창동 철불은 이후 우리나라 근현대 국립박물관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사창동 철불이 보관돼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1911년도에 이 불상이 발견돼서 경복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복궁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국립박물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불상도 함께 옮겨 다니게 됐죠. 중앙청의 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했던 1986년도에도 그쪽으로 또 옮겨가고, 또 현재 고궁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중앙박물관 때도 또 옮겨가고, 그리고 2005년에 용산에 이 박물관에 이제 지어서 올 때 다시 옮겨오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옮겨왔는데 2005년도에 경복궁 현 고궁박물관에서 이쪽으로 옮겨올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그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커다란 유물 박스에 유물 상자를 만들어서 이 철부를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그와 비슷한 무게를 담는 유물 박스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고가에 걸리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용산 이 박물관 현장에 또 이 전시 설계를 담당을 했는데 그때 이미 그 엘리베이터 자체를 이 철불의 무게가 6.2톤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8.5톤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왔을 때는 엘리베이터에 안전하게 유물이 운송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부 한번 이동을 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을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용산 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또 중요했던 불상이 바로 이 철불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천왕사지의 중심지는 세로 방향으로 추정되는 목탑 신초석이 드러난 남서쪽 30m 정도에서 대략 170m까지이며 가로로는 100m에 이릅니다. 빈터만 남은 이곳에는 천왕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세계 최대 철불 하사창동 철조 석가을의 좌상이 모셔졌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예, 하남이란 도시 이름이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본기 하남 위례성에서부터 나온 도시 이름입니다. 그 하남시는 백제로부터 역사의 그 뿌리를 찾고 있는데요. 백제 때에 전래된 이 불교가 고려 때 가장 융성을 했고 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하남에는 고려 시대에 아주 융성한 절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하사창동 부처님이 계셨던 그 인근에서 바로 발굴이 된 천왕사지라는 절입니다. 이 천왕사지는 기록에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제일 오래된 기록은 고려 광종 때, 고려 초기입니다. 고려 초기에 이미 천왕사라는 큰 절이 있었고 거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졌던 이 성보사찰이었고, 그리고 천왕이라는 그 왕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왕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사찰로 보여지고요. 이게 고려시대 다 거쳐서 조선 초기의 세종조에도 나옵니다. 세종대왕 때도 천왕사에 있던 이 부처님의 사리를 대궐로 옮겼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사찰이 없어진 걸로 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큰 사찰, 성보 사찰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가장 큰 철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찰에 대한, 그리고 그 부처님이 계셨던 위치에 대한 정확한 그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자세히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친 천왕사지 시굴 조사를 통해 목탑 심초석과 건물지 등 모두 16개의 유구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서 2008년 이후 천왕사지 추정 사역 등에서 36건의 소규모 조사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천왕사지가 있는 거기서부터 철불이 있던 그것까지의 면적을 보면은 천왕사지의 사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왕사지의 그 면적은 한 10,000평 정도 보고 있는데, 철불이 있는 데까지라고 철불이 출토된 데까지라고 한다면은 수만 평에 이르는 그런 그 사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확실한 어떤 근거가 지금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기가 이제 마을이 형성이 돼가지고 마을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그런 그 행위로 구제 발굴을 했던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학술 발굴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황사지의 사역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남은 경주와 비견될 만한 역사문화 지역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립니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백제와 고려, 조선시대까지 시대별로 찬란한 유적들이 발전했던 중심에는 생존의 중심이었던 물, 바로 한강이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대규모 이제 삼국시대라든가 전국시대라든가 이런 대규모 전쟁이 있던 시기가 끝나게 되면은 그 많이 사용됐던 무기들을 갖다가 수거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생산 용구라든가 도끼라든가 삽이라든가 이런 걸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개인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무력을 약화시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철은 생산 도구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철을 가지고 생산 도구를 만들어서 경제를 갖다 부흥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고려 초기에 철을 가지고 이 부처님을 만들었다는 거는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후삼국 시대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들을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신앙의 대상인 이 부처님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피폐해진 민심을 갖다가 다스리는 한편 그 또 무기를 회수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꾀하는 두 가지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2014년 하남 역사박물관을 신축하면서 11개월에 걸쳐 하사창동 철부를 재현해 모셨습니다. 1000년 전에 조성돼 불과 100여 년 전에 발견됐지만은 하사창동 철부는 오래전부터 하남을 대표하는 문화재였습니다. 하남 역사박물관 고려시대실에 모셔진 하사창동 철부는 실물 크기로 제작돼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의 재현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실제 철부를 3D 스캔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압축 스티로폼 CNC 가공으로 1차 원형을 제작하고 석고로 견고한 2차 원형을 제작했습니다. 신축 건물 벽체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완성된 재현품을 크레인으로 운반해 전시실에 안치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장비를 다 갖춘 현대에도 11개월에 이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실제 철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셔져 있지만 모형으로라도 조성된 철불은 지역의 자랑이자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자랑스러운 유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부를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런 부처님이 우리 지역에 계셨단 말인가? 상당히 놀라웠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서 철불에 대한 뭐 유래 그리고 역사 이런 곳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것은 나만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불교계는 물론이고 우리 하남시에도 계시는 분들이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러서 우리 하남역사박물관에 같이 이렇게 관장님께 의뢰를 해서 강좌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했더니 또 흔쾌하게 오케이를 해주셔서 저희가 12강좌를 지난해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철불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알게 되었고 그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많이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스님이 돼서 그리고 또 이 지역의 부처님이 이렇게 큰 분이 계셨는데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에 대한 죄송함, 미안함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지역의 대표적 문화재인 보물 332호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의 모형으로 제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정민 스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명사 회주 스님이신 지자 명자 큰 스님께서 이영준님 오셨습니다. 웅장한 벚꽃 소리와 함께 시작된 하사창동 철불 제등 행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펼쳐진 자동차 제등 행렬은 일제강점기 당시 서울로 옮겨져 돌아오지 못한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보물이어서 국가에서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오는 건 쉽지 않다. 내가 어느 분한테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하남시 하사창동에서 나왔잖아요. 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원래 자리로 와야지 그 값에 대한 그 가치를 이루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계시는 것도 좋지만 본래 자리로 오셔서 그 가치가 확실하게 이렇게 더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지난 1989년 광주군 동북에서 시로 승격될 당시 하남은 인구 10만 명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남의 인구가 2배인 20만 명을 넘어선 건 시 승격 이후 무려 27년 만인 지난 2016년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4년이 지난 현재 약 8만 명의 인구가 하남시에 유입되면서 3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인 미사지구가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데 이어 세계 최대의 철불이 발견된 천왕사지 일대가 3기 신도시 지역인 교산생활권으로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는 묻혀있던 찬란한 불교 유적과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그 지역이 3기 신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문화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궁금하고 있었던 이 천왕사지라든가 부처님이 계셨던 위치에 대한 정확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신도시에 박물관이 만들어지면은 그 철부를 하남에 이전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전된 철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남 시민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전 국민들은 하남에 왔을 때 철불이 왜 여기에 있었는지 철불의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란한 역사 문화를 갖춘 하남이 과거와 현재의 공전 속에 어떠한 미래 가치를 설정해 성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발굴과 보존 중심의 역사 문화 정책이 계승과 활용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요즘, 하남은 시대를 아우르는 역사 문화권 개발의 사실상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신도시 개발은 곧 역사 유적을 손상시킬 거라는 낡은 사고의 틀을 하남시는 과연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시대적 과제를 풀 새로운 시도는 세계 최대의 철불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과 그 철불이 조성된 천왕사지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하남시 지도인데요. 그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리 선사유적지부터 삼국시대 이성산성, 가민시대, 백제시대 돌무덤 52개에서 나온 이제 백제시대 박물관, 조선시대 향교, 뭐 여러 이런 문화역사 벨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는 이 몸통에 천황사지가 있었습니다. 하남시는 개발과 문화재 보존과 발굴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발굴돼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과 관광의 명소로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산 지역 내에서 23% 정도를 저희들이 천황사지, 광주한교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지구로 보존하고 지혜롭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보물 제332호로 지정된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 발굴됐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세계 최대의 철불은 오늘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극한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우리 사부대중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천년 전 지극한 불심으로 조성된 하사창동 철불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초에 걸쳐 조성된 철불 가운데 단언컨대 현존하는 세계 최대, 최고의 철불일 겁니다. 국보로 승격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사창동 철불과 그 철불이 조성됐던 천황사지가 우리 민족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보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